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저녁 10시를 넘어섰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원집인 탈무드에는 명언들이 많은데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잔인하다. 한반도에 이 말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잔인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북한 동포들에게 잔인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에서 이런 방향의 정책을 편 좌파 정권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는 싫은 소리 안 하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입니다. 현 국회의원이죠. 이분은 2012년 6월 4일 평화방송에서 출연해가지고 북한 인권법 제정과 관련해가지고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 결례다. 국가 간에 서로 내정에 관계된 걸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국가라고 보는 것도 문제지만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외교적 결례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4년에 유엔 총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해서 두툼한 보고서를 내고 책임자들을, 김정은을 포함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결의를 한 것도 내정 간섭입니까?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국경을 넘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은 세계사가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칭 진보 세력이라는 이분이 극히 반진보적인, 반인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탈무드 생각이 난 겁니다. 동정받아야 할 북한 동포에게 잔인한 사람은 규탄해야 할 김정은에게 공손하다, 굴종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 가지고 그 결과 일자리 문제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 자원과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 10년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뒤집어 씌우는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대원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될까요? 대원군 때 쇄국 정책을 펴가지고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때 19세기 말에 조선을 여행한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는 남자들은 일을 안 한다. 모이면 노름만 한다. 일은 여자가 한다. 일자리가 이렇게 없고 상품이 이렇게 없는 나라는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쇄국 정책 탓이죠. 그 운명을 바꾼 게 바로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박정희의 수출 입국 정책, 그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특히 이명박 때는 세계의 경제 성장률보다 한국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한국이 뒤처져 있습니까? 이래도 전 정권 탓인가요?
그리고 그 대책으로 내어놓은 게 모호합니다. 이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항상 말을 거창하게 하면서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회정책이 약한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 되어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고용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 여기 사회가 여러 번 나오는데 사회가 어디 있죠? 우리 헌법에 사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어떤 단위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의 단위는 개인과 가족과 회사와 국가, 노조 이런 겁니다. 사회는 포괄적이라서 이 구름처럼 각자에 따라서 사회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살인범이 수십 명을 죽였는데 그 책임을 사회에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소위 진보랍니다. 20명을 죽였으면 그 사람, 죽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사회에 돌립니까? 사회가 누굽니까? 사회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없어요.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고 이 책임을 지금 사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사회정책,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 잘 생각이 안, 그리고 지금 이 일자리 악화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인데 이것도 강행하겠다는, 그러니까 2019년이 8,350원이니까 2년 사이에 2021년까지 1,650원만 더 올리면 된다. 계속 하겠답니다. 또 야당에 대해서 종전협정이 이루어져도, 종전선언이겠죠. 종전선언이 이루어져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하느냐. 그러면은 정치적 선언, 말장난에 불과한 판문점 선언을 법률적 효과를 갖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 적혀 있는 대로, 판문점 선언에 적혀 있는 대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번영, 즉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남과 북이 평준화된다.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한국의 국부를 반토막 내가지고 북한에 퍼주고 남북한의 균형을 맞추겠다. 유무상통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아직 비핵화의 빗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런 자해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찬 후보는 너무나 말이 사납습니다. 험악합니다. 지난해 4월 30일 대선 기간 중에 충남 공주에서 유세장에 올라서 흥분된 면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3명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다.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 극우 보수 세력은 지금 어느 정도의 부류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수 세력 하면 현재로는 한 20% 나옵니다. 20%면 전 국민이 한 1,000만 명 됩니다. 적게 잡아도 수백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백만 명을 괴멸 대상으로 삼으면은 유대인처럼 아예 멸종시키겠다는 겁니까? 괴멸이는 죽이겠다는 겁니다. 괴멸을. 다른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괴멸이라는 말을 이거 영어로 만약 번역한다면 exterminate가 되겠는데, 그건 삭청소한다는 겁니다. 숙청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온순한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거칠게 나오면서도 이해찬 국무총리의 이름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학살자, 민족 반역자 비판을 들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5일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충남 대전에서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야권을 수구 세력으로 규정하고 수구 세력이 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다면서 적폐의 표준인 기무사는 촛불혁명 뒤편에서 군사 쿠데타를 버젓이 모의했다. 이것은 이해찬 씨가 여당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이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될 말입니다. 촛불혁명 뒤편에서 군사 쿠데타를 모의했다고요? 그럼 왜 지금 가만히 있죠? 지금 빨리 긴급 체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련자들. 쿠데타 모의를 한 사람과 어떻게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있습니까?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입니까? 지금 수사 중인데 쿠데타 모의를 했다고요? 그것도 촛불혁명 뒤편에서 했다고? 자, 이런 말을 종합을 하면은 누가 극우고 수구고 누구가 반동 세력인지는 분명해집니다. 일부 국민을 괴멸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계급 독재 정권의 행태이거나 인종주의자들의 행태입니다. 이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수구 반동 이념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치 무시고 상권 분립 원칙의 위반입니다.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진보의 핵심 가치인 자유, 인권, 평등을 무시하는 반인도적 행태입니다. 계급적 증오심을 품고 막말을 하는 권력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권, 자유, 법치로 나아가는 세계사의 흐름을 역류하는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이해찬 후보가 바로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다수 국민들을 말살 대상으로 선포한 당대표가 있고 학살자인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공손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서로 참 대조적입니다. 이런 대통령과 이런 당대표가 짝을 이룰 때 아마 한국인의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당선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